얼마 전 경기도 의정부 경전철에서 중학생이 노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져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가해자들이 만 13세의 촉법 소년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게 알려지면서 촉법 소년 제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법률 독톡에서는 촉법 소년 제도가 무엇이고 현재 기준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김세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네, 지난달 22일이죠. 경기도 의정부 경전철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의 목을 조르고 폭행하는 동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논란이 됐었죠. 네, 한 동영상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퍼지면서 논란이 되었는데 네. 동영상을 보면 경전철 안에서 남학생 2명이 노인의 70대 여성 노인이었거든요. 네. 목을 조르고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모습이 담겨 있어요. 또 심한 욕설을 하기도 하고요. 네. 알고 보니 이 동영상은 그 학생들의 일행이 친구가 찍어서 올린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의정부 경찰서는 해당 영상의 가해자인 중학교 1학년 학생 2명을 찾아내서 입건을 했고요. 폭행죄가 아니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 노인 학대 행위로 인해서 이제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적용을 해서 입건이 됐고 피해자인 70대 여성도 이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경찰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 가해자들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에 해당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게 알려지면서인데요. 네. 이 촉법소년 제도라는 게 무엇이고 또 지금 이 촉법소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피해자가 일단 강력한 처벌 의사 표현했지만 또 동영상도 있고 네. 증거도 명백하잖아요. 네. 하지만 이 학생들은 결국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될 건데요. 그 이유는 이 청소년들이, 이 학생들이 촉법소년, 그러니까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형법이 획일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받지 않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할 때 형사처벌은 소위 전과가 남는 그런 형벌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만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일단은 형벌은 받지 않게 되는 것이고, 대신에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네. 소년법이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여기서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이라고 하면 형사 처벌은 아니기 때문에 전과로 남지는 않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10세 미만이라면 이런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조차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에 노인 폭행 사건의 가해 중학생들은 만 14세이기 때문에 13세이기 때문에 네. 형사 미성년자 그러니까 촉법 소년에 해당을 해서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고 소년부 재판으로 넘겨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년법상의 보호 조치는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 소년법상 보호 조치를 이제 받게 되는 건데 네. 여기서 이 보호 조치는 어떤 거죠? 네, 소년법상의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랑 다르게 우리 벌금, 징역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네. 건 없고요. 1호 처분에서 10호 처분까지 있어요. 네. 그러니까 1호가 가장 이제 경한 처분이고 10호가 가장 이제 중한 처분이라고 보면 되는데 네. 종류를 간단히 보면 1호 처분 감호 위탁, 그리고 2호 처분 수강 명령, 네. 3호 처분 사회봉사 명령 이런 식으로 되고 이제 7호 처분은 소년 의료보호시설 그리고 8호 처분부터는 소년원에 가는 거예요. 근데 네. 기간이 조금 달라서 네. 이제 8호, 9호, 10호까지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보호조치 처분은 조금 형벌이랑 다른 것이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호처분은 형벌은 아니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도 전과로 남지 않고 그러니까 나중에 범죄 경력 조회라는 걸 해보면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번 이 사건으로 다시 한번 노인을 이렇게 심하게 폭행 학대했는데도 네. 형사처벌을 하지 못한다. 이게 만 14세의 기준이 지나치다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촉법소년 제도 논란은 사실은 오래되었고
이 사건은 사실은 뭐 폭행행위 정도에 그친 사건이지만 네. 그전에도 보호 처분받고 끝내기에는 심하다 싶은 중대한 사건들이 많았었어요. 네네. 뭐 부산에서 중학생들이 친구를 집단 폭행하고 음. 피투성이가 된 사진을 올리는 사건도 있었고 네. 또 노래방에서 역시 중학생들이 친구를 집단 폭행하고 감금하고 성추행 성매매하는 이런 사건들도 있었고 네. 또 뭐 초등학생이 흉기로 초등학교 친구를 살해하는 사건까지 있었거든요. 네. 네, 이 가해자들은 다 촉법 소년이었고 네. 뭐 범죄 기록이 남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 때문에 사실은 지금 신체적, 정신적 성숙도에 비해서 14세 미만을 형사처벌하지 않는 것이 지나치다라는 논란은 지금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네. 네. 이 연령이 어린 아이들이 이런 촉법 소년 제도를 악용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예 대놓고 나는 14세 미만이니까 10세 미만이니까 처벌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네. 얼마 전에도 10대 청소년이 온라인 직거래 장터에 장애인을 판다라는 글을 올렸어요. 네. 그래서 누군가 항의 댓글을 다니까 난 미성년자여서 콩밥 못 먹는다. 생일 안 지나서 촉법. 이렇게 답변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뭐 오히려 이런 그런 촉법 소년들이 이런 걸 알고 네. 범죄 행위에 악용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의 이 14세 미만을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촉법 소년 제도 정말 분명한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촉법소년 연령을 기존 14세 미만에서 낮추자라는 개정안은 계속 제기가 되었어요. 네네.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목소리는 계속 있었지만 아직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네. 근데 사실 실제 통계적으로도 청소년 범죄율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소년법에 따른 선처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지 않다는 것은 드러나고 있기도 하고 네. 또 반대로 생각하면 무조건 또 다 처벌하는 것도 문제긴 하거든요. 네. 소년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교화의 대상이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처벌하면 더 부작용이 많을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요. 지금 사실 기준은 조금 높은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촉법소년에 관한 형벌 법규가 70년 전에 제정이 된 거거든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에 정해졌던 게 지금까지 적용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은 이제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인 성장과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네. 또 우리 법의 정당성을 볼 때는 비교법적으로도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 네. 외국 입법 내 대부분도 우리 형법보다는 형사 미성년 연령을 낮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또 이번 또 이런 사건을 계기로 네. 현실에 맞게 그 촉법소년 제도가 개정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법률 톡톡에서는 촉법 소년 제도와 이에 대한 문제점 살펴봤습니다. 김세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